자, 주목. 내가 판장이랑 6강의 10번. Across different performance domain. 도메인 뭐야? 연승이 다 얘기해. 영역. 어떤 수행의 영역. 이게 내가 수행 평가 보는 게 범위가 수행 영역이에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수행의 영역에 걸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지 당연히. 네. 이것은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어. 세야지 뭐. 근데 수능 지문에 보면 not only A 버돌소인데 저게 not only 버돌소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할 건데 not just나 not simply나 not merely나 그렇죠. 다 같지? 그리고 뒤에 버돌소를 써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버 대신에 쓰고 여기다 올소를 배치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능 지문이라는 게 뻔한데. 그럼 우리 A, B만 잘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만 A가 아니고 B dependent. 자, 태양이 얘기해. B dependent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비가 있죠. 앞으로는 dependent가 나오면 관계 있는 거고 의존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independent 그러면 관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수행이 첫 번째 관련돼 있는 건 뭐냐? 연승이 proficient. Proficient. 뭐야? 뜻이 말하는 뭐냐? 거. 좋은 거요. 훌륭한. 효과적인 능률이 높은 거야. 능률이 뭐야?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큰 걸 능률이 높다고 하지, 그지? 아주 그 효과 있는 움직임의 통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체육 수행 평가를 본다. 운동 움직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공적인 배운 기술의 execution 뭐야? 실행이요. 실행. 모르는 사람 다 외워야 되고 실행. 자살하다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몸을 잘 통제해서 배운 기술을 잘 실행해야 성공적인 수행이 된다는 얘기. 이건 당연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버돌소 뒤에가 메인이라고 그랬지? 그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종종 이것뿐만 아니라 effective, 효과적인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내가 기술도 있고 뭐 몸 컨트롤도 잘 돼. 근데 내가 아는 기술 1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써서 이걸 할 것이냐. 그지? 그럼 그게 뭐야? 의사 결정이겠지. 쉽게 말하면 방법을 잘 정하자. 그것 또한 중요하지. 의사 결정마저도 의사 결정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핵심 요구. 자, 그래서 의사 결정 얘기를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의사 결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be viewed as니까 뭘로 여겨지나 하나의 저지르는 과정이야. 저지른다는 타동사일 때 저지르다고 여긴 to가 붙었으니까 commit to는 전념하다. 전념하는 과정이야. 특정 행동의 방식이. 그 행동의 방식을 내가 선택을 했지, 의사결정을.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수행. 지태양이 조현생이랑 싸움을 해야 돼.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그럼 지태양이 씨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복싱도 배웠어. 근데 이 길거리에서 싸움할 때 내가 과연 어떤 기술을 써야 될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상대방이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나왔는데 의사결정을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못 잡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술이 있지만 써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서 의사결정이 하나의 특정 내가 선택했어. 여기 선택 나오잖아. 이걸 하겠어. 이걸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잘해야죠. 그럼 여기까지 주제 나오잖아.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수행을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걸 활용하는 거 중요한데 어떤 걸 쓸지를 잘 모아자. 결정한다는 게 뭐 하는 거야? 곧 선택하는 거지. 하나의 액션을 또 다른 것 위에다가. 되니? 그리고 relates 관련시키는 거야.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을 관련시킨다는 건 적용을 하는 건데 이루어지는 선택을 그 당시에 이루어진 선택을 관련시키는 건데 언제? 수많은 옵션들이 이용 가능할 때 수행자의 선택을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 선택이고 나발이고 없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많은 선택사항들이 available 할 때는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공부 얘기하면 편해.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치? 어떤 애는 그냥 외우자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 또 어떤 애는 아니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 그게 개인마다 다른 어떤 선택이야. 중요하지. 그 선택이 잘못되면 수행 결과가 어떨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고. 노력에 비해서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주제가 뭔지 잡히지? 모든 경우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결정들은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자 이렇게 닫아줬으니까 이게 오답이었어. 관계사절로 이루어지는 결정들에서 이게 동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로 고쳐주고 수동태가 되면서 이 결정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 거고. 니네가 그 결정 하나를 선택할 때 완벽한데 그 결정 하나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야. 이 요소가 잘 들어. 그럼 내가 수많은 옵션 중에서 이걸 선택해서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연필 굴려서 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빈칸 유력하다고. 영향을 주는 거. 과거 경험.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이야. 바로 그 개인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 목적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말고사를 봐도 사람마다 공부 방법을 결정하는 건 다를 수 있어. 있지? 그게 뭐야? 그 요소 두 가지가 뭐야? 그 다를 수 있는 요소.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나하고 태양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 니네 전부 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근데 내가 아는 많은 공부 기술 중에서 뭘 써야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개개인의 첫 번째 뭐?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암기만 해가지고 점수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요번에도 뭐 하기로 선택하겠어? 암기하기로. 근데 과거의 경험에서 암기했다 망한 적이 있으면 이번에 그 선택은 피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빈칸 찍었다.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 수행자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맨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 자,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고3 내용이야. 도움이 되거나 힌더는 방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중학교 때 암기를 해서 영어를 100점 맞았단 말이야.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와서도 뭐 하기를 선택해? 외우기를 선택하지.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수행을 뭐 하게 되는 거야? 고등부라는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힘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의사결정을 막을 수도 있어.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스피킹 알지? 접속사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bias 뭐야? 동사로 쓰였어. 의사결정자들을 왜곡시킬 것이다. 이 왜곡이라기보다는 편향이야. 결국은 애매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칠 거란 얘기야. 자,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 정리해볼까? 내가 예전에 외워서 시험을 망한 적이 있으면 그거는 나 옛날에 외워서 망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어게인스트 하겠어. 외워서 성공한 애들은 이번 시험 대비도 외워서 해야지. 4 이렇게 되는 거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뭐가? 과거의 경험이. 자, 무엇에 따라서? 전치사고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과정이 과거에 어땠느냐 아니었느냐. 성공적. 똑같은 과거의 그 행위가 지금부터 내가 선택하려는 행위가 과거의 효과가 없었다면 어게인스트 하겠지. 근데 효과가 있었다면 4해서 한단 말이야. 첫 번째 요소 뭐라고? 과거의 경험. 또 다른 중요한 아스펙트 측면이야. 의사결정의 측면. 수행 상황에서 세팅 상황이야.
그 측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there is 항상 종종 더 많은 하나 이상의 올바른 결정이 있다는 얘기지. 뭘 되니까 이상이야? 하나의 옳은 결정. 그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할 때 꼭 한 가지로만 선택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외에도 올바른 결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올바른 결정은 항상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신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이 딱 하나만 있겠어? 여러 가지 있겠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올바른 결정을 개인마다 다르게 선택할 테니까 개인에서 개인마다 다 어떻게 해서 각께서 다르겠지. 뭐에 따라서? 그들의 이번엔 과거 경험이 아니야. 기술 수준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능력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거기서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쌤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냐? 그랬을 때 수학적인 스킬이 있는 애들은 앞뒤를 더해서 곱하기 50해서 딱 풀 텐데 수학적 능력이 없는 애들은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되겠지. 그게 개인들의 의사 선택인데 여기서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지. 1부터 100까지 더하라를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말한 게 경험으로 그 더할 건지 그 방식을 쓸 건지를 정한 게 아니잖아. 오로지 무엇의 차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의 차이. 자, 정리해보자. 그럼 의사결정은 획일적이야, 다양해? 수행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올바른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가 과거의 경험과 두 번째 뭐였어? 스킬. 본인의 기술 수준과 전문성이야. 그래서 이걸 위에 한 번에 얘기했었지. 어디 있나? 영향을 준다. 바이 다음 내가 빈칸이랑 같은 거였어. 여기.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이 전문성이겠지? 이거 유력하다니까. 이거. 재진술이고. 사람이 알겠어? 자, 그러면서 마무리 해보면 또한 또 있대. 세 번째 요소가 나와. 자꾸 선생님이 각인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 두 번째는 지식 기반, 전문성, 세 번째는 타임 스케일, 시간의 규모야. 시간이 범위야, 스케일이. 근데 이 안에서 within which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뭐냐? 시간적 한계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봐. 그럼 또 그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시간적 압박이야, 쉽게 말. 세 번째 요소는 시간적 압박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가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많다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안 하고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다? 그 시간의 규모도 어떻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항상 몇 시간씩 공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해? 피자야 햄버거야. 빨리 선택해. 빨리 선택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군대 가면 시간에 쫓기지. 평소에는 멀쩡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애들도 군대에 가서 빨리 뭐합니까? 빨리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 스케일을 줄여버리면 어이없는 결정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아이들.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시간에 쫓겨서 타임 스케일이 좀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적어서 그래. as는 마치 뭐뭐 하듯인데 잘 들어. 니네 as하고 then 있지. 동등비교 as하고 비교급 then 있지. 이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 그래서 as하고 then 뒤에는 문장이 도치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 도치 안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 underpinning, 뒷받침하는 거, 설명. 과정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뒷받침된 설명, 뒷받침해주는 설명, 내가 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뒷받침하는 설명이 which differs, 다른,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그 결정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결정도 달라지지만 그렇게 해서 한 결정에 대한 뒷받침하는 설명도 어떨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명히 군대 가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하면 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것에 따른 또 설명을 한다고. 그럼 평소에 시간 많을 때 한 결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시간적 압박이 없을 때 A라는 결정을 내렸어. 그럼 A 다시로 뒷받침하는 설명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B라는 결정을 내렸거든. 그럼 얘가 여전히 A 다시로 설명하겠어? 뭘로? B 다시로 설명하겠지. 그럼 뭐야?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도 달라진다는 게 뭔지 알아?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언제든 그걸 뒷받침하는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의사결정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를 꼼꼼히 본다 그러면 이 지문은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자, 좀 이따가 12번 하고 발 걷고 17강의 4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가끔 이제 수능 문제가 그럴 수 있는데 국어 시간에 유추랑 비유랑 같다고 배웠나? 유추랑 비유가 다른 거지. 우리 말 어감은 완전 다르잖아. 근데 저 analogy란 단어 있지? 저게 비유야, 비유. 원래 뜻이. 근데 유추란 뜻도 있는 거야. 선생님이 가만히 또 연구를 해보니까 니네가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여기에 꼽혀가지고 유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비유. 예를 들어서 태양이에게는 연승이가 하나의 빛이다. 그럼 비유 아니야? 비유 아니야? 최현준에게는 안치욱이 뭐라고 해? 좀 크다. 비유. 이거 비유라. 그 애널러지야 원래 그 뜻이. 비유를 한번 오늘은 비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유, 유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추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걸 잡아내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끝나는 거야. 첫 번째 기능부터 나오겠지. 철학이잖아. 때로는 as seems often the case in Plato. 방금도 얘기했어 내가. 저기 영석고 얘기할 때. as 나오면 유사관계 대명사로서 뒷부분이 도치가 돼도 상관이 없고 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도 돼.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했지? 이 as가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거까지 지금 공부할 시간은 없고 as나 then이 나오잖아? 근데 관계 대명사절은 어떤 절이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고 빠진 요소가 선행사로 있지? 근데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안 부르는 이유가 선행사가 없어. 근데 그냥 뒷문장이 어때?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 자, 주어가 없어도 때로는 보이는 것처럼. 주어는 앞에 문장에 있었지만 뭐가 보이겠어 당연히? 앞에 내용이. 그래 보이는 것처럼 플라토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플라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에서 보여질 수 있단 말이야. 종종 보여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럼 플라톤은 어떤 내용을 보여줬느냐? they, 바로 비유가 애널라지를 받는 거야. 애널라지스 비유가 기능할다 두 가지 기능한다 그랬는데 they serve니까 한 가지 먼저 얘기하겠지.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거 빈칸. 이게 1번 기능. 단순히 illustrate. 뭐 한다? 뭐 한다? 설명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serve부터가 뭐뭐 하는 역할이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소크라테스가 신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그는 그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 태양의 이미지를 왜 써? 돕기 위해서. help 다음에 원형화도 된다 그랬어.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help bring to life. 살아나게 하는 거야. 우리 생명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살아나게 하는데 목적어가 얘야.
그래서 요거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가져온다 뭐를? 신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생명으로 가져온다는 건 생명력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어떻게 생생히 뭐 하려고? 묘사하려고. 묘사가 일러스트레이트잖아. 묘사하려고. 그냥 일종의 그냥 강조 아니야? 강조. 자, 근데 2번에 들어가면 이게 두 번째가 나오는데 하지만 다른 occasion, 경우인데 생생히 묘사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들에서 이 비유라고 말하는 analogy 이것은 될 수가 있어. 인티그럴 외우라 그랬지? 필수적인. 오, 준비 잘했어. 어떤 주장의 필수적인 부분. 자, 그러면 앞에 거는 필수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이미 주장은 100% 했는데 그걸 잘 묘사하고 표현하려고 한 거지. 당위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장식을 단 거야. 근데 이 주장의 필수적인 이거는 장식품이 아니니까 빼면 된다는 거죠. 빼지 못하는 어떤 유추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첫 번째 기능은 비유야. 우리가 친구들한테 뭔가를 뭐에 비유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묘사하는 거잖아. 응?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의 영어쌤의 존재는 너희들에게 어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가 중요하다 해도 되는 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세게 말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냥 선생님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두 번째는 유추. 이게 진짜 유추. 두 번째 기능이. 유추는 뭐니? 원인과 결과. 거꾸로지. 유추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내는 게 유추지. 그 두 번째. 근데 영어에서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같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 애들은 analogy 그러면 이게 철학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묘사다. 두 번째는 뭘 밝히는 거다? 원인을 유추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원인을 말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없었을 때 결과가 증명이 안 되지. 이건 어떻게 써? 옵션이야 필수적인 거야. 그래서 인티그럴. 되니?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바로 필수적인 유추의 기능이야. 가장 인기 있는 주장 뭐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주장을 한번 고려해봐라. 바로 설계 논증이라는 거야. 뒤에 해설지 보면 설계 논증을 얘기했을 텐데 설계 논증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희한한 거야. 이게 뭐 랜덤이 아니라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막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 날씨가 더우면 비가 오고 있잖아. 여름 되니까 덥고 겨울 되니까 춥고 주기적으로 탁탁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설계 논증이 뭐냐면 이게 우연히 되진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시계 장인처럼 딱 이렇게 돌아가도록 최초에 뭐 했을 것이다. 설계해서 세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누굴 찾아야 돼? 설계자는 누구지? 이거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계자를 누구로 치는 논증이? 신. 이거야. 이게 주장이야. 방금 얘기했었지. 두 번째 유추는 뭘 찾아본다? 원인을 찾아본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바로 신의 존재. 이 존재를 왜 주장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세상은 너무 정교하게 짜맞춰져 있으니까 누군가 이걸 창조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설명이 될 수가 있지. 오케이? 각자 알아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생명체들이. 자, 그래서 여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 설계 논증은 has been advanced. 발전이 되어 왔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계승했다는 얘기야. 사상가들 고대 스토익이라고 배웠어? 스토아 학파로부터 영국의 테올라지안 신학자인 윌리엄 팔리까지. 아니 당연히 신학자니까 신의 존재를 주장하려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가 딱딱 뜨게 만드는 건 누군가 설계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진 못해도 신은 분명히 계십니다. 신이 이런 정교한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라고 신학자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됐니? 그럼 이들에게는 이런 유추하는 사고방식이 필수야 옵션이야? 필수지. 자기 주장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안 그러고 신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첫 번째 비유는 뭔지 알아? 신은 태양입니다. 이러면 이건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단순히 강조를 그 크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죠.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런 논리를 펼치면 사람들이 신이요, 아멘. 여보 그럼 뭐하세요? 신이 있답니다. 유추. 응? 두 번째 주장을 내면 유추를 하는 과정이 없이는 주장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주장은 그 주장 바로 방금 얘기했던 설계 논증에 대한 주장이야. 그것은 이 홀드도 주장하다. 그 내용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 똑같아. 아티팩트는 인공물이야. 시계와 같은 인공물들이 마치 딱 보면 얘네가 시계를 딱 보면 뭐가 암시가 돼. 시계 같은 물건이 뭘 암시해?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가 복잡한 기계를 딱 보면 시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시계 내부를 딱 뜯어보면 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누가를 찾는 게 무슨 과정이야? 유추. 오케이? 그래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거야. 분명히 누가 있다는 거야. 그냥 시계 부품들이 알아서 지들이 우연히 그렇게 결합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걸 만든 누가 있을 것이다. 장인이 있을 것이다. 말했어. 장인이 있을 것이다. 장모 장인 아니야. 에? 그래서 확대시켜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 이 삼라만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또 뭘 암시하겠어? 바로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신학대학 가면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여러분 신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응? 여기에 하나의 유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추, 즉 뭘 가지고 말한 유추? 시계를 가지고 말한 유추는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첫 번째 비유처럼 어떤 포인트를 그저 꾸미고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됐지? 오히려 그건 뭐야? 꾸미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없어서는 안 될 부분. 그래서 그 유추는 is supposed to. 이거 외웠냐? be supposed to.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자, be supposed to라면 첫 번째는 반드시 뭐뭐 하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사실 비슷한 뜻이야.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 설계 논증에 기반한 유추는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거야. 이 유추 자체가 뭘 보여줘야 돼? 왜 우리가 그 결론을 냈는지. 무슨 결론? 우주가 뭐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결론 냈어. 목사님이 이 우주는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결론 냈어. 그냥 안 믿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갑니까? 이런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하는 설명을 한 거지. 내 주장에 대해서. 그지? 그 유추가 없었다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은 하나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그래서 쌤이 처음에 말한 대로 전부 다 유추라고 보면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 가지구나. 그냥 비유한다는 건 묘사하는 거구나. 그것도 애널러지고. 유추는 뭐다?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배우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영석 12번 봐라. 우리 또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본격 정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식도 좀 하고
하자. 에? 여기 비 오는 날 파전이라도 하나, 파전에 막걸리라도 하나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아니 그러다가 부모 같은 거 등급 올라가고 그러면 선생님 누구 아냐? 명륜 진성할비 한번 더 이렇게. 어? 이럴 때 꼭 분위기 깨는 놈 있지. 저 고기 안 좋아해. 고기 먹고 어? 고기 먹고 이 살점을 뜯어 먹어라. 생각나고. 치워야자. 또 야, 머리 현준아. 비싸가지고. 너 지난번에 안 풀고 치우기. 어려워요. 중학생 안짜마자 안 뭐 부모 잘 보려면 수능 완성해야 돼. 부모 연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수능 완성이야. 작년에도 그랬어. 12번. 이거 좀 재밌었는데 순서 문제니까 주어진 문장 이렇게 보자. 그럼 너네 그거 아니야? 본질을 파악한다는 말이야. 네, 저 국어 지금도 어제 보고 왔어요. 본질에. 본질. 그럼 또 본질이 뭐야? 조현승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해? 제 본질은 자, 한번 고려해 보자. 흠, 의자라는 것의 개념. 의자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 의자의 개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본질. 너 얘기해 봐. 의자가 뭐야? 앉을 수 있는 건 앉는 거. 그럼 앉는 거 의자가 앉을 수는 없어. 정확히 말해. 앉을 의자의 본질은 앉을 수 있는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것. 이러잖아. 그럼 네가 그 개념이 바로 의자의 본질인 거야. 너한테. 뭔지 알겠어? According to essentialism. 그래서 본질주의에 따르면 의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property. 사람은 사유재산. 특성. 물건은 속성이라고 그랬지?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필수적인 본인이 인식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의자로.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뭐냐? 그럼 책상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 의자라고 하는 건 본질주의에 따르면 니네들이 의자가 나타낼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미 개념 정리가 돼 있단 말이지. 오케이? 이러한 속성들 바로 하나의 물체를 의자와 같은 물체를 의자라고 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 뭐 여기 나오네. 뭐가 있으면 의자라고 할 수 있어? 자리, 좌석. 좌석, 앉는 자리, 이 엉덩이 닿는 부분이 시트야. 그리고 백레스트가 뭐야? 등받이. 등받이. 그리고 뭐야? 의자니까 의자 다리. 그치? 그것이 다 허락한다. 무엇을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는 동작을? 앉는 동작을 허락해 주는. 됐니? 이 위치는 선행사가 having a seat, backrest and legs야. 구야 구. 이렇게 앉는 부분도 있고 등받이도 있고 다리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허용해? 앉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가서 다른 말로 하자니 너무 쉬운데? 같은 말이니까. 즉 이러한 지시대명사도 있어.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들은 바로 의자가 지니는 특성들은 이승민 define 뭐야? 이 특성들이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특성을 말하면 그게 바로 의자라는 것에 뭐가 되는 거야? 본질이 되는 거야. 괜찮아 지금. Under the essentialist viewpoint. 그래서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의견 하에서, 즉 본질주의자적 입장 하에서는 이렇게 본질로 사물을 보는 이런 주장을 하는 관점의 하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로 의자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가정법이야. 그것은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물체. 그래서 if 절부터 만약에 한 물체가 렉 타동사라 그랬지? 뭐가 없어. 부족하다. 어떠한 딱 규명해주는 속성. 이게 의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물체는 절대 의자로 규정될 수가 없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있어.
시트도 있고 백레스트도 있어. 하지만 뭐가 없니? 우리 저 일식집 가면 많이 있는 거 있지? 등받이 의자인데 다리 없는 거 있잖아. 알아? 뭔지? 다리 없는 거 그냥 커브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앉아. 그런 것을 다리가 없다면 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은 본질주의적인 의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본질주의자들은 이게 의자라고 말을 안 할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 의자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 의자로 인식해 안 해. 다리가 없어도. 그런 내용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C 그 다리들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든. 그 한 물체에 대해서 뭐 하려면 classify가 뭐였어? 분류. 그러니까 분류하다. 그러니까 여기 be classified. 의자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의자 다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본질적이라고 여겨진다. 거꾸로 말하면 뭐야? 이거 다리 없어서 의자 아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철저한 본질주의자들은. 응? 근데 그런 본질주의를 떠난 본질주의는 반면에 아마도 그 개념에 뭐 하겠어? 딴지를 걸겠지. 본질주의자가 뭐라 그래? 이건 의자 아니야. 그랬을 때 뭐야? 딴지를 거는 게 뭐야? 그래도 의자야. 이렇게 거는 건 non-essentialism. 뭐 의자가 반드시 요구한다. 구체적인 본질적 속성을 꼭 포함해야 되느냐? 이걸 거부하는 거지. 그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빈백이라고 알지? 빈백. 빈백이. 카페 같은 데 보면 있잖아. 이렇게 뭐 정말 모래주머니 큰 것처럼 생겨가지고 네. 앉는 대로 그냥 모양이 잡힌 의자 있잖아. 그럼 니네 그거 의자라고 해 안 해? 해요. 하면 니네는 non-essentialism을 펼치고 있는 거야. 근데 철저한 essentialism, 본질주의자들은 의자. 저건 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대신에 그들은 비본질주의자들이야. 이거 의자로 안 봐. 대신에 다시. 그러니까 비본질주의자잖아. 이거 의자야 의자가 아니야. 아니. 다리가 없어도 뭐다? 의자. 의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대신에 it might argue 주장할 것인데 뭐라고? 한 물체는 여겨져야 된다. 의자로. 비본질주의자 입장이야. 그냥 그게 functional 이게 중요해. 본질을 떠나서 뭐만 하면 된다. 기능적 목적을 충족시키면 다 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을 가다가 구부러져 있는 나무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의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들어져서 마침 엉덩이 높이에 딱 앉을 수 있는 걸 딱 본질주의자가 봤을 때는 어때? 의자는 앉을 수 있지만 저건 의자가 아니야. 이게 왜 의자가 아니야? 의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비본질주의자는. 그래서 본질주의자는 속성에 집중하는 거야. 본질적 속성에. 그럼 비본질주의자는 어디에 집중해? 속성이 있든 없든 properties. 목적만 부합하면 그거라고 보는 거지. 목적성. 그래서 마치 providing a platform 뭐 이런 목적. 어찌되었던 뭐로 가도 앉는 것을 위한 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능적 목적만 충족한다면 물체는 의자로 뭐든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그럼 디자이너는 본질주의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 비본질주의적인 입장? 비본질. 그렇지. 그래야 창작이 되고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According to. 근데 보면 집에 이제 좀 보수적인 아버지들은 그 본질주의자죠. 그러니까 뭐야 도구 하나를 보면 그 용도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본질주의야. According to non-essentialism, 비본질주의에 따르면 한 물체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속성들은 are not necessary.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의자지만 등받이가 없어도 돼. 의자지만 다리가 없어도 되는 거야. 뭐만 제공하면? 기능만 제공하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의 식별이나 아니면 분류에 있어서 꼭 속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지. 반대로 본질주의자들은
속성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거고. 그럼 속성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본질주의자들이 바로 굉장한 보수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요새 보니까 이게 재밌는 예시야. 이게 원래 이렇게 종이를 찝는 데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 요런 데다 집어넣고 선 분류하는, 여기 선 통과시키고 선 보이지 않게 하는 용도로 막 응용해서 쓰잖아, 그지? 그래서 아 이거 집게가지고 그 휴대폰 충전선 같은 거 안 꼬이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꼽아놔 이랬더니 이거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무슨 주의야? 본질. 본질주의야.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체크. 아 지금 아니 앉자마자 내 앞머리를 자르는 거야. 근데 아저 눈썹 아래로 잘라주세요. 눈썹이? 하고 근데 이미 잘랐는데? 이러는 거야. 어디서 잘랐는데? 그럼 말해줬어. 말한 것도 거기 안 가. 친구 거기 아니야? 왜 계속 거기 가? 거기 안 가. 오랜만에 간 거야. 아, 왜 근데 거기 네이처에 가다가 인사드릴 게 없거든. 근데 인사하고. 거기 가서 맨날 만나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올라와서 머리 잘라야지 이러면서 네 하면 안돼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그 잠깐 봐봐 그 중국에 여자 탁구 선수들 머리가 딱 똑같은 머리야. 똑같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도 끝나고 나서 물 먹였거든. 밀었어야지. 싫어. 그래서 15,000원을 받더라고. 그게 맞았냐? 한 80,000원. 네이처 너무 18,000원 많이. 뭔 소리야? 커트만 안 돼. 이거는 좀 비싸. 왜냐면 짬뽕까지 다운펌까지 만 8만 원. 이거 아니? 좀 비싸지. 아 다운펌 해야 돼. 그게 너무 더. 아 근데 나 눈썹이 옅어가지고 안 어울리지. 아 진짜 중국 탁구 선수한테. 얘는 눈썹 더. 중국어 내가 어제 너 약간 좀 그라데이션이고 얘가 다 진해. 이거 봐. 난 약간 여기 스크래치 난 거 마냥 여기는 안 나와. 아니 나는 아예 눈썹 양쪽 다 여기랑. 사고 나가지고 옛날에 사고를 수술을 했어. 눈썹 수술? 눈썹 그래서 안 여기 자라? 찢어졌고 여기서 찢어져서 안 쪄. 그게 말이 돼? 봐봐. 안 그러나? 야야 팔 뒤지 마. 그래? 와. 너 변태냐? 아 여기 뭘 변태야? 그건 왜 봐? 내가 변태야? 그걸 왜 봐? 네가 뭐 이거 있잖아. 미치겠다. 나 여기 명예훼손 이거 명예. 야, 나 솔직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들이 명예가 뭐가 있는데 나 명예 있어. 네가 분명히 연예인이면 인정해. 네 명예 뭐가 있는데 네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 있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직 없잖아. 야 내가 경찰 되잖아? 거기 나한테 가없어야지. 그러면 경찰인데 내가 불법 조직이었으면 잡아갈 거야? 당연하지. 근데 막 간다는 거 무단횡 다니는 거. 네 경찰 됐는데 나 부산에서 잡고 내 이번에 조사한 게 부산이다. 경찰 됐는데 애들이 지태형 무슨 경찰이냐 말이야. 그런 거. 너 조리 돌리는 거. 기태형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근데 진짜 그러면 늘 테이저가 페이지원으로 나는 기절 안